만약 오늘 밤 짙은 안개로 덮인 강원도 양구의 한 폐가 아래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기가 지하 요새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은 단순한 침투 부대가 아닙니다.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서 통신망을 마비시킬 전자기파 공격과 전술 무기 그리고 상식을 파괴하는 거대 기동병기까지 준비한 채 우리의 심장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하늘을 지배하는 첨단 전투기나 압도적인 화력을 보는 지상의 자주포 지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좁고 어두운 경도 속으로 직접 몸을 던진 최정예 수색대원들의 현장 판단력과 대전차 확인만이 이 압도적인 비대칭 전략을 막아낼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극한의 고립무원 상태에서 우리 군이 어떻게 움직이고 희생하며 인류의 재앙을 막기 위해 어떤 전술적 선택을 내릴 것인지 철저하게 계산해본 작전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지하 40m 아래의 사투, 지금 작전구역 진입합니다. (2026년 5월 10일) 밤 9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인근의 해발 800고지 산다라입니다. 공기는 비정상적으로 차갑고 습했으며 짙은 안개가 소나무 숲 사이를 유령처럼 배회하며 시야를 10m 안쪽으로 가두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21 보병사단 수색대 소속 최정예 팀인 백호팀이 은밀하게 작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지휘관은 수천 번의 실전 같은 훈련을 거친 박성훈 대위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최종호 상사가 K2C 소총의 놀이새를 조용히 당기며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지도상에도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버려진 폐가였습니다. 수십 년 전 민간인 통제선 인근에 살던 누군가가 황급히 떠난 듯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폐가 아래에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보사령부로부터 내려온 극비 첩보에 따르면 최근 북한군 특수작전군 소속의 공병부대가 이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지열 반응과 미세한 진동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등에 메고 있던 GPR, 즉 지표 투과 레이더 장비를 꺼내 바닥에 밀착시켰습니다. 기계의 화면에서 푸른색 광운이 깜빡이며 지표면 아래의 밀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위는 주변을 경계하며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대원들은 일제히 총구를 사방으로 겨누며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적막한 산속에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울음소리와 대원들의 미세한 심장 박동소리만이 고막을 자극했습니다. 잠시 후 최 상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GPR 화면에는 기이할 정도로 매끄러운 원통형 공간이 포착되었습니다. 지하 35m 지점이었습니다. 자연적인 동굴이라기에는 지나치게 규칙적이고 수평적인 선이 뻗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인공구조물, 즉 땅굴이었습니다. 박 대위는 대원들에게 폐가 안쪽 구석에 놓인 낡은 아궁이를 가리켰습니다. 겉보기에는 수십 년 된 재로 가득 찬 평범한 아궁이였으나 최 상사가 조심스럽게 그 안쪽에 벽돌 하나를 밀어넣자 기계장치가 맞물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구들장이 옆으로 밀려나며 검은 구멍이 입을 벌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지상의 산소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비릿한 금속 냄새와 오래된 흙먼지 냄새가 섞인 공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박 대위는 야간 투시경을 내렸습니다. 세상은 온통 초록색 빛으로 변했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가파른 수직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명씩 백호팀 대원들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계단은 강철로 보강되어 있었으며 발을 내디딜 때마다 미세한 울림이
지하 깊숙한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하 40m 지점에 도달했을 때 대원들의 눈앞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높이 3m, 폭 4m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 요새가 양구의 산맥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고압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백열등은 희미한 빛을 내뿜으며 전장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바닥에는 소형 궤도차가 다닐 수 있는 철길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무전기 너머로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작전명 유령사냥, 현재 지점 양구 지하 40m 지점에서 대규모 북한군 남침용 땅굴 발견, 현재 시간부로 수색 및 무력화 작전을 개시한다. 그때였습니다. 터널 깊은 곳에서 정체불명의 금속성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는 빈 공간을 타고 메아리치며 대원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놓았습니다. 박대위는 주먹을 쥐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원들은 벽면의 돌출부 뒤로 몸을 숨기고 총구를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정했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불빛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궤도차의 전조등이었습니다. 전조등의 빛이 안개를 뚫고 백호팀이 숨어있는 구역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궤도차 위에는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은 북한군 병사 4명이 무장을 한 채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7.62mm 구경의 자동 보총이 매달려 있었고 궤도차 적재함에는 황색 페인트로 위험 표시가 된 나무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 옆면에는 OT50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대인 지뢰와 폭약 묶음이었습니다. 적들은 이미 양구 도심 근처까지 도달하여 주요 시설물을 폭파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것입니다. 박대위는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적들을 놓치거나 소란을 피우면 이 지하요새 전체에 비상벨이 울릴 것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병력이 쏟아져 나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대위는 최 상사에게 눈치댔습니다. 최 상사는 등 뒤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특수 화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이치기가 젖혀지는 아주 미세한 소리조차 터널 안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궤도차가 백호팀의 매복 지점 50m 전방까지 접근했습니다. 적 병사 중 한 명이 담배를 꺼내 물며 불을 붙이려던 찰나였습니다. 박대위가 손가락을 내리깔자 3발의 탄환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소음기를 통과한 탄환은 날카로운 파열음 대신 공기를 찢는 듯한 낮은 마찰음만을 남긴 채 정확히 적들의 가슴과 머리에 박혔습니다. 적들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궤도차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바닥에 그들의 마지막 숨결이 닿으며 희미한 김이 서렸습니다. 백호팀은 신속하게 궤도차로 접근하여 흔적을 지웠습니다. 쓰러진 이들을 구석으로 옮기고 궤도차의 동력을 차단했습니다. 박대위는 적들이 남긴 나무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폭약뿐만 아니라 상세한 양구 시내 지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붉은색 점으로 양구 군청, 변전소, 그리고 주요 교량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대위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지도의 가장자리 부분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3월 11일 공시, 최종 관통 및 돌격 개시. 오늘이 바로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작전 시간은 이제 불과 몇 시간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터널 안쪽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경보음이 지하 공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동시에 벽면에 설치된 모든 백열등이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며 깜빡이었습니다. 궤도차에 설치된 통신장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호차, 왜 응답이 없는가? 즉시 위치를 보고하라. 반복한다. 3호차, 응답하라. 적들이 상황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터널 저편에서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군홧발이 철길을 때리는 소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백호팀을 압박해왔습니다. 박대인은 대원들에게 후퇴 대신 전진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 땅굴의 심장부를 찾아 파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었습니다. 백호팀은 어둠을 뚫고 적진의 중심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탄이 벽면에 바위를 때리며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최 상사는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으며 전방의 적 초소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지반이 흔들렸고 터널 천장에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연기 속에서 박대인은 눈을 부릅뜨고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자욱한 먼지 너머로 거대한 철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철문에는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고 문 앞에는 육중한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적 특수부대원들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지하 수백 미터 아래까지 뻗어있는 거대한 수직 갱도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땅굴이 아니라 지하 열차까지 운행 가능한 대규모 병력 수송 기지였습니다. 박대인은 마지막 탄창을 갈아 끼우며 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원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 상사가 박대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대위님, 저 문만 부수면 끝입니다. 박대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원 돌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철문이 서서히 열리며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검은 형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현대전의 상식을 파괴하는 북한군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철문이 거대한 비명을 지르며 좌우로 갈라졌고 그 틈 사이로 뿜어져 나온 것은 지옥의 열기보다 뜨겁고 무거운 금속의 압력직이었습니다. 백호팀 대원들의 시야를 가득 채운 것은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수십 년간 지하 깊숙한 곳에서 비밀리에 완성한 지하 돌파형 중장갑 전투 로봇인 불곰이었습니다. 높이 4m에 달하는 육중한 강철 몸체는 터널의 천장에 닿을 듯 위태로웠으며 사방으로 뻗은 4개의 유압식 다리는 지면을 파고들어 요동치지 않는 요새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본능적으로 전원 상계를 명령했습니다. 대원들이 좌우 암석 지대로 몸을 날리는 찰나 불곰의 상단에 장착된 20mm 다연장 기관포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신이 회전하며 내는 금속 마찰음은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고 이내 폐쇄된 공간을 가득 채우는 폭발적인 화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총성이 아니었습니다. 초당 수십 발의 철갑탄이 공기를 가열하며 날아와 대원들이 방금까지 서 있던 지면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돌가루와 파편들이 대기 중으로 흩날리며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최 상사는 자욱한 먼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등에 메고 있던
대전차 화기인 판저 파우스트 3을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좁은 터널 안에서 후 폭풍이 미칠 영향을 계산하며 가장 안전한 발사 지점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차가운 발사 장치의 금속 감촉을 세밀하게 느꼈고 조준경 너머로 보이는 불곰의 붉은색 광학 렌즈를 주시했습니다. 바하세를 당기는 순간 격발장치 내부의 공기가 강하게 전진하며 뇌관을 타격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화약이 폭발하며 발생한 거대한 팽창 에너지가 성형 작약 탄두를 총열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탄두는 초속 수백 미터의 속도로 회전하며 허공을 갈랐고 이내 불곰의 전면 장갑에 명중했습니다. 거대한 섬광과 함께 집안 전체가 흔들리는 충격파가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거친 뒤 나타난 광경은 대원들을 절망케 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복합 장갑은 대전차 탄두의 메탈 제트를 측면으로 흘려보냈고 불곰은 단 한 번의 움찔거림도 없이 다시금 총구를 정렬했습니다. 박대위는 무전기를 통해 긴박하게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땅굴이 아니라 거대 기동병기가 가동되는 지하 전진기지다. 현재 화력으로는 제압이 불가능하니 지상의 포병 지원이 시급하다. 그러나 지하 40m의 두꺼운 화강암층은 무전 신호를 무력하게 흡수해버렸습니다. 통신은 잡음과 함께 끊겼고 백호팀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곰의 가슴 부분이 열리며 정체불명의 푸른빛이 응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전압 플라스마를 이용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였습니다. 공기가 이온화되며 발생하는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박대위는 대원들에게 터널 벽면에 설치된 고압 전선관 비로 숨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푸른색 광선이 터널을 가로질렀고 그 광선이 지나간 자리의 암석들은 순식간에 용암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전장의 열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았으며 대원들의 방독면 안쪽으로 뜨거운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두가 이 지하 무덤에서 산화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대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최 상사에게 수신호를 보내 적의 광학 센서를 교란하는 동안 자신이 직접 불곰의 하부로 침투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최 상사는 위험한 작전임을 직감하면서도 박대위를 믿고 남은 연막탄과 섬광탄을 일제히 투척했습니다. 터널 안은 하얀 연기와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곰의 인공지능 센서가 일시적인 과부하에 걸려 갈팡질팡하는 사이 박대위는 바닥을 구르며 적의 거대한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서는 거대한 기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기름 냄새와 열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박대위는 품 안에서 특수 제작된 고성능 점착 폭약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장갑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유압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해 설계된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폭약의 자석 부분을 불곰의 동력 전달축에 밀착시켰습니다. 폭약의 타이머가 붉게 전멸하며 숫자를 줄여가기 시작했습니다. 19, 18, 17. 박대위는 밭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위해 몸을 날렸으나 그 순간 불곰의 하부 감지 센서가 그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육중한 강철 다리 하나가 박대위의 퇴로를 차단하며 지면을 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지면이 갈라지며 박대위의 다리가 무너진 암석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필사적으로 몸을 빼내려 했으나 거대한 바위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상사가 절규하며 달려나오려 했으나 불곰의 보조기관총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타이머는 이제 5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대인은 다가오는 운명을 직감한 듯 최 상사를 향해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폭발음이 지하 기지를 뒤흔들었습니다. 폭발은 불곰의 하부를 찢어발겼고 연쇄 반응을 일으킨 동력실에서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폭발의 충격으로 터널 천장에 약해진 안반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톤의 바위들이 쏟아지며 박대위와 불곰을 동시에 집어삼켰습니다. 최 상사는 자욱한 먼지 속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대원들이 그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상사님, 지금 가면 다 죽습니다. 일단 후퇴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대원들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가운데 최 상사의 눈에는 무너진 바위더미 사이로 박대위의 찢어진 계급장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터널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불곰들의 기동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 대의 기계 괴물들이 양구를 향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향해 지하 통로를 따라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피눈물을 삼키며 대원들을 이끌고 다시 폐가로 이어지는 수직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으로 나온 그들을 맞이한 것은 평화로운 밤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양구 시내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하늘에는 정체불명의 비행체들이 가득했습니다. 땅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전면전의 서막이 올랐던 것입니다. 최 상사는 본부로 연결되는 비상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제21사단 수색대 백호팀 양구 지하기지 확인 및 박대위 작전 중 산화. 현재 적의 대규모 기계화 부대가 지상으로 분출하고 있다. 전군은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인 데프콘 1을 발령하라. 그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양구 군청 방향에서 거대한 버섯면을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일반 버섯에서 구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폭탄의 위력을 수십 배 상회하는 전술 핵무기의 폭발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재앙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소총을 고쳐지며 타오르는 시가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과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의 어둠을 가르고 한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군도 적군도 아닌 기이한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손에는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하학적 문양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최 상사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남자의 눈동자는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기이한 금색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 상사의 소총 끝이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입술을 달싹이며 이곳은 이제 인간의 전쟁터가 아니라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막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최 상사의 뇌세포 하나하나에 직접 새겨지는 듯한 기묘한 진동을 동반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지면을 향해 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그 순간 지팡이 끝에 새겨진 기하학적 문양들이 일제히 푸른 광원을 쏟아내며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현대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홀로그램이자 입체적인 지도였습니다. 지도는 양구의 산맥을 넘어 한반도 전체 그리고 지구의 핵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에너지 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지형지물이 아니라 지구가 수억 년 동안 감추어온 태고의 동력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기술진은 우연히 이 에너지를 접촉했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불곰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운 것은 통제 가능한 동력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을 단숨에 쇳덩이로 되돌릴 수 있는 파괴의 의지였습니다. 최 상사는 이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무전기를 고쳐잡았습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소음 대신 기괴한 비명과도 같은 전자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양구 시내에 떨어진 전술 핵무기의 영향으로 모든 전자기기는 EMP, 즉 전자기 펄스 공격을 받은 것처럼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남자가 다시 한번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공중에 떠있던 푸른 빛들이 일렬로 정렬하며 무너진 태가 아래에 땅굴 내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박대위의 희생으로 멈춘 줄 알았던 불곰 로봇들이 다시금 관절을 꺾으며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장갑 사이로 검붉은 액체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기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의 혈액처럼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불곰들은 박대위의 흔적이 남은 바위 덤미를 비정상적인 힘으로 밀어내며 지상을 향해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광학 렌즈는 이제 붉은색이 아닌 타오르는 오렌지색으로 변해 있었고 금속 몸체 곳곳에서는 가시 돋친 듯한 돌기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기계와 생명체가 기괴하게 융합된 형태였습니다. 최 상사는 대원들에게 전원 사격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비록 통신은 끊겼고 지원은 기대할 수 없었지만 군인으로서의 사명이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대원들은 남아있는 마지막 탄창을 소총에 삽입했습니다. 착각하는 금속음이 적막한 숲속이 울려 퍼졌고 놀이새가 전진하며 탄환을 약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남자는 그런 대원들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팡이를 최 상사에게 건네며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팡이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최 상사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그의 머릿속으로 수만 년의 기억이 해일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태어날 때부터 기록된 전쟁과 평화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폐가의 바닥이 거대한 폭발과 함께 솟구쳐 올랐습니다. 불곰 한 대가 지면을 뚫고 튀어나오며 거대한 강철파를 휘둘렀습니다. 최 상사는 몸을 날려 피했지만 그 옆에 서 있던 대원 한 명은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차가운 대지에 눕고 말았습니다. 남은 대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일제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5.56 탄환들이 불곰의 장갑에 부딪히며 수많은 불꽃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듯 거침없이 다가왔습니다. 불곰의 어깨에 장착된 미사일 포드가 열리며 수십 발의 소형 유도탄이 공중으로 치솟았습니다. 유도탄들은 밤하늘에 기괴한 궤적을 그리며 대원들이 숨어있는 바위 너머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방에서 굉음이 터졌고 대지는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파편들은 대원들의 방탄복을 뚫고 들어와 살점을 찢어 놓았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최 상사는 지팡이를 꽉 쥐고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지팡이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빛이 그의 온몸을 감싸 안으며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형성했습니다. 최 상사는 지팡이의 힘을 빌려 불곰의 가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마치 공간을 가로지르는 번개처럼 그는 순식간에 적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지팡이 끝을 불곰의 동력핵에 박아 넣었습니다. 순간 눈을 멀게 하는 백색 광희가 양구의 산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불곰의 내부에서 발생한 거대한 에너지가 역류하며 기계의 몸체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강철 파편들이 유성처럼 사방으로 흩어졌고 숲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대구와 서울 그리고 평양에서도 똑같은 백색 광희가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북한이 한반도 전역에 파놓은 수천 개의 땅굴 속에서 일제히 태고의 에너지가 폭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면은 이제 단순히 흔들리는 수준을 넘어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는 용암보다 뜨거운 푸른색 액체가 분출되었고 그 안에서 불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한 형체들이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전해 내려오던 그 신들의 부활이었습니다. 남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 문명의 시간이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최 상사는 지팡이를 든 채 무너져가는 산 등성이 위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아직 숨을 거두지 않은 대원들의 거친 호흡 소리가 들려왔고 눈앞에는 멸망해가는 세계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 상사의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죽은 줄 알았던 박대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상사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발 아래의 거대한 균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주저없이 지팡이를 치켜들고 그 신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면의 구멍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그의 시야 너머로 지구의 핵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개의 전선과 기계 장치들이 얽힌 거대한 인공 심장이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땅굴은 단순한 침략로가 아니라 이 지구의 심장을 조종하기 위한 거대한 수술대였던 것입니다. 최 상사는 추락하는 와중에도 지팡이의 출력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심장을 향해 다가갈수록 중력은 그를 짓눌렀고 뜨거운 열기는 방탄복을 녹여 피부에 눌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불꽃처럼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는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모든 힘을 지팡이 끝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지구의 심장에 닿기 직전 심장을 감싸고 있던 거대한 금속 덮개가 열리며 그 안에서 수천 개의 붉은 눈이 일제히 최 상사를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기계도 생명체도 아닌 순수한 악의 덩어리였습니다. 최 상사의 신형 군화 바닥이 대기의 마찰열로 인해 검게 그을리며 타올랐습니다. 시면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단순한 기계나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만 개의 붉은 안구들이 거대한 구체를 이루어 맥동하는 말 그대로 공포의 핵이었습니다. 구체를 감싸고 있는 수천 가닥의 기계 족수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혈관처럼 실룩거리며 지구의 내액에서 뿜어져 나오는 초고온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최상사는 추락하는 와중에도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오르는 지팡이의 진동은 이제 그의 뼈와 근육을 지나 영혼까지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팡이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광위는 붉은 구체의 압도적인 위압감에 맞서 가느다란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온도는 이미 섭씨 수천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방탄복의 섬유 조직들이 견디지 못하고 탄화되어 가루처럼 흩날렸습니다. 붉은 구체의 중심부가 서서히 벌어지며 그 안에서 수십 개의 목소리가 겹쳐져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 땅을 지배했던 고대 존재들의 갈라진 비명이자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산화해가고 있는 수많은 병사들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최상사는 그 소음들 사이에서 박대위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포착했습니다. 최상사,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저 핵의 중심부에 지팡이를 꽂아 넣어야 합니다.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박대위의 의식은 이미 저 기괴한 생체 기계 시스템의 일부로 흡수되어 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상사는 이빨을 사려 물었습니다. 잇몸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지팡이의 보석 부분에 자신의 마지막 정신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지팡이의 형상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끄러운 금속 막대였던 지팡이는 마치 살아있는 식물처럼 자라나며 최상사의 오른팔과 완전히 결합되었습니다. 이제 최상사의 팔은 살과 뼈가 아닌 푸른 에너지가 흐르는 반투명한 광학 병기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붉은 구체의 정중앙을 향해 가속했습니다. 중력 가속도와 지팡이의 추진력이 더해지자 그는 한 발의 운동 에너지 탄환처럼 변해 공간을 찢었습니다. 그 순간 구체를 호위하던 수백 개의 기계 촉수들이 일제히 최상사를 향해 뻗어 나왔습니다. 촉수 끝부분에서는 고출력의 레이저가 발사되어 최상사의 어깨와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살점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전신을 덮쳤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붉은 핵만을 응시하며 돌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상에서는 대구와 서울 그리고 워싱턴과 모스크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거신들의 발 아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00m가 넘는 거대한 강철 거신들은 어깨에 장착된 입자포를 이용해 지상의 모든 구조물을 분자 단위로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K2 전차 부대가 결사적으로 포탄을 퍼부었지만 거신들의 장갑은 현대의 어떤 화기로도 흠집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UAV들과 전투기들은 거신들이 내뿜는 강력한 전자기 교란 숯불에 걸려 추풍낙엽처럼 추락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시민들은 지하 대피소로 숨어들었지만 그곳 역시 북한군이 파놓았던 땅굴망과 연결되어 또 다른 사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통신망은 마비되었고 인류는 단 몇 시간 만에 석기 시대의 어둠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지구의 핵, 그 절망의 중심에서 최상사는 마침내 붉은 구체의 표면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결합된 오른팔을 길게 뻗어 구체의 외벽을 향해 내질렀습니다. 지팡이의 푸른 칼날이
수십 층의 복합 장갑을 종이장처럼 찢으며 내부로 파고들었습니다. 내부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밀도의 플라스마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의 전신은 이제 푸른 빛과 붉은 빛이 뒤섞인 소용돌이 속에 갇혔습니다. 그의 피부는 증발하기 시작했고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그는 구체의 심장부에서 인간의 심장과 똑같이 생긴 그러나 금속으로 도금된 거대한 핵을 발견했습니다. 그 핵은 일정한 박자로 고동치며 지구 전체의 에너지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남은 왼손으로 박대위의 찢어진 계급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명 에너지를 지팡이에 쏟아부었습니다. 지팡이의 끝부분에서 백색의 초고출력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분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의 잘못된 진화를 바로잡기 위한 정화의 빛이었습니다. 거대한 폭음과 함께 붉은 구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 내부의 안구들이 일제히 뒤집히며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지구의 핵에서 발생한 이 거대한 충격파는 지각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상에서 파괴를 일삼던 거신들은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신들의 눈에서 빛나던 오렌지색 안광이 꺼지며 그들은 거대한 쇳덩이 산으로 변해갔습니다. 땅굴을 통해 올라오던 북한군 병사들과 기계 생명체들 역시 동력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었던 전자기 폭풍이 걷히며 아주 잠시 동안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지구의 심장을 타격한 대가는 가오겠습니다. 핵의 균열을 통해 억눌려 있던 4개의 마그마가 통제 불능의 상태로 분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구의 산맥은 거대한 화산처럼 솟구쳐 올랐고 지각판들이 비정상적으로 충돌하며 전 지구적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 상사는 무너져 내리는 심연 속에서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끝났지만 지상의 인류에게는 이제 자연의 분노라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긴 최 상사의 귓가에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박대위도 고대 존재도 아닌 수천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지구 자체의 거대한 고동 소리였습니다. 지구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려고 있었습니다. 지각의 균열 사이로 푸른 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파괴된 도시의 폐허위로 기이한 빛의 입자들이 눈처럼 내렸습니다. 문명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생태계가 강제로 이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상사의 육신은 결국 빛의 파편이 되어 사라졌지만 그가 휘두른 지팡이의 에너지는 지구의 새로운 신경망이 되어 한반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기어나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2개의 달이 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익숙하지 않은 미지의 향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양구의 폐허가 된 산자락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파괴된 불곰 로봇도 거신도 아니었습니다. 우주 저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진정한 주인들이 마침내 지상에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함선은 구름을 가르고 내려와
양구의 땅굴 입구에 정확히 착륙했습니다. 함선의 문이 열리며 나온 존재는 놀랍게도 박대위와 똑같은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선의 육중한 해치가 열리며 뿜어져 나온 백색 증기는 지상의 차가운 안개와 섞여 기이한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걸어나온 남자는 박대위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복에는 제21 보병사단의 마크와 대위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으나 그가 내뿜는 분위기는 결코 평범한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쓰러진 최상사의 동료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깊은 애도를 표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자신은 박대위의 육체를 빌려 현현한 지구의 대리자이자 이 행성을 설계한 태고의 관찰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양구의 산맥 전체에 공명하며 무너진 집안을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파헤친 땅굴이 단순한 침입로가 아니라 지구의 신경계를 직접 자극하는 일종의 암세포와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상사가 핵의 중심부에 지팡이를 꽂아 넣은 행위는 인류가 저지른 과오를 스스로 씻어내기 위한 마지막 면죄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자가 손을 들어 올리자 하늘에 떠있던 거대한 함선에서 황금색 입자들이 눈처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입자들이 닿는 곳마다 타오르던 화염이 꺼졌고 전술 핵무기로 오염되었던 토양은 순식간에 정화되어 푸른 잔디와 야생화가 돋아났습니다. 쇳덩이로 변해 멈춰서 있던 거신들은 이제 지각을 지탱하는 거대한 바위산으로 변모하여 한반도의 적출을 다시 세웠습니다. 지구의 핵으로 뛰어들었던 최 상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의 입자가 되어 대기의 흐름을 타고 지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의 의지는 이제 한반도의 바람과 흙 그리고 물속에 스며들어 이 땅을 영원히 수호하는 정령이 되었습니다. 남은 대원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끝이자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박대위의 모습을 한 존재는 마지막으로 최 상사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으며 이제 인류는 피로 얼룩진 역사를 기로하고 지구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선은 다시금 백색 광희를 내뿜으며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고 단 몇 초 만에 우주의 심연으로 사라졌습니다. 양구의 폐가 아래에 있던 땅굴은 이제 영원히 봉인되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지구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는 성소로 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후 복구의 단계를 넘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거신들이 남긴 초고도 에너지와 지표면을 덮은 영적인 정화 에너지는 인류를 더 이상 자원 전쟁이 필요 없는 풍요의 시대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의 역사가들은 기록할 것입니다. 이 평화의 시작점에는 양구의 차가운 산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둠 속으로 뛰어든 수색대 대원들과 박대위 그리고 최상사라는 이름의 영웅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은 이제 푸른 숲의 양분이 되어 매년 봄마다 양구의 산자락을 화려하게 수놓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강원도 양구 땅굴에서 시작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처절했던 전쟁 시나리오의 막을 내립니다. 전장의 먼지는 가라앉았고 이제 우리 앞에는 미지의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최후의 요새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 위협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증언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침대에서 주무시는 동안에도 차가운 참모와 어두운 지하 갱도에서 쪽잠을 자며 나라를 지키는 박대위와 김중사 같은 군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비밀 전쟁의 실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밤낮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